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배운 내용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잠깐 멈춰놓고 문제 답만 빨리 적어보고 풀어봅시다. 자, 1번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세 가지 시기 알아둬야 된댔지. 1910년 무단통치, 1920년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정책. 요거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지. 자, 이 사진은 경무부와 헌병대 간판, 헌병대라고 나왔네. 헌병대. 여기 이제 힌트가 되겠죠? 헌병경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자, 사진 보시면 칼 차고 있고, 그치? 굉장히 공포스럽네요. 그쵸? 당시에는 조선 주차 헌병대 사령관이 경무 총관부 수장까지 겸하며 치안을 총괄했다. 딱 보면 이게 무슨 경찰대의 사진이야? 헌병경찰, 헌병 경찰들의 사진이죠.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칼 차고 있고. 그쵸?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 시기야? 무단통치. 무단통치. 그러니까 몇 년도야? 1910년도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 회사령을 제정해서 조선인들이 회사를 함부로 세울 수 없게 일본인들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은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살짝 알아둡시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1921년에 이 독립군들이 바로 이 러시아 자유시에서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독립군이 큰 피해를 입은 걸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군하고 관련된 게 바로 이 자유시 참변. 원산 총파업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은 1929년에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공출제, 그 다음에 여자 근로령 이런 것들은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식민지배와 관련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도 이 보기가 또 다른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모르는 거는 체크해 두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림으로 보는 일제의 경제 수탈. 일본인들이 우리 땅을 측량하고 있네. 내년에는 소작을 얻을 수 있을까? 다수의 한국인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값싼 한국 땅을 사서 이제 나도 지주가 되었어. 일본인 대지주의 증가. 자, 이거 뭐예요? 1910년도에 있었던 바로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거죠. 맞아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뭐예요? 정답은 4번. 토지 조사 사업 실시. 맞아요. 좋아요. 자, 지계라고 하는 거는 대한제국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발급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였죠. 근데 이 지계 같은 거 이제 인정하지 않고 토지 조사 사업을 일본이 해버려서 조선인의 땅을 빼앗아간 거지. 농지개혁법은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이야기니까 나중에 배우면 될 것 같고, 산미증식개혁은 아까 우리 공부했죠. 이거는 1920년대. 하지만 산미 늘린 쌀보다 빼앗아간 쌀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봤죠. 좋아요. 자, 3번 4번도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고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풀어보셨죠? 3번 가에 들어갈 법령으로 옳은 것은 신출기물 독립운동가 이재우,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사회주의자라고 해요. 신출기물은 독립운동가였다. 근데 일제시대에는 사회주의자 중에서 독립운동가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만들어지기 전인 거잖아. 그지?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중에서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그는 체포되었다가도 경찰서를 탈출하였고 뛰어난 변장술로 일본 경찰을 따돌리며 활동을 계속했다. 1925년 일제는 이지우처럼 식민 통치에 반대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 인물을 탄압할 목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었다. 아까 이게 뭐였더라? 우리 치안 유지법 이거였죠. 맞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신문지법,
뭐 국가보안법, 토지조사령, 국가총동원법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해주면 우리 헷갈릴 것 같아서요. 그다음 4번 밑줄근 계획이 실시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배꼽이 배의 10배라는 신문만평으로 과도한 수리조합비 징수를 풍자한 것이다.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하자 조선 총독부는 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시하면서 이건 뭐예요? 산미 증식 계획.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많은 농민은 조합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토지를 상실하고 도시나 국외로 이주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 증산량보다 많은 쌀을 일본으로 반출해가지고 조선인들이 쌀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만주에 있는 잡곡, 그런 쌀들을 가져와서 조선인들한테 먹게 했다. 산미 증식 계획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 6번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봐주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한다. 그래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킨다. 이 제국 신민,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 같은 한국인들을 의미하는 거네. 징용한다. 이런 말. 정부는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그 밖에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호동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일제가 조선인들한테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는 국가 총동원령과 관련된 거네요. 이거는 1930년대 이후잖아요. 이때 민족 말살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찾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정답 몇 번이야? 1번. 여기 보면 징병, 징용,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한 거였죠.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강호도 평창군에 있었던 이병 행사 모습이다. 이병은 군대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일제는 징병제, 군인을 통해 수많은 조선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너무 슬픈 일이네요. 그쵸?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위해서 전쟁에 들어갔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치?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를 공포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라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네요. 심지어 여자들까지 정신근로령을 만들어서 여자들까지 군수공장 이런 데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다. 자,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는지 1910년, 20년, 30년 그 다음 마지막 정리하는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았습니다. 자,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련다. 자,